대왕포 자리에 왔습니다. 대왕포. 정확하게 위치를 뭐 비정하기는 조금 어렵죠.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본다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있는 섬에서 나오는 요 지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합류하는 지점 어디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건너가 이제 장암이고 장암나루에서 이제 건너가지고 이렇게 부여로 가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대략 한 이 위치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에 보면 이렇게 대왕포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근데 여기 조그만 지류가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 왕포천인가? 그렇다면 더 아래로 가야 되고. 저기 왕포천 같은데요. 그렇다면 좀 더 밑으로 가야 되겠죠. 대왕포는 저 아래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밑으로. 저 배수구 바로 아래. 배수구 아래. 네. 거기에 거기. 배수구가 지금 흐르 왕포천. 그렇죠. 그러니까 왕포천 하류에 대왕포가 있었다면은 그럼 여기가 저기가 아니라 저 저기쯤. 저 유산 2, 3km 내려가야죠. 저기. 그렇죠. 요 지도가 이제 맞는다고 하면 대동여 지도가 맞는다고 하면 조금 더 아래에 여야 되고. 지금 저기 있는 건물이 음. 하수 종말 처리장이거든요. 하수 종말 처리장이니까 하류를 봐야 되는데 그 우리 거기로 나가는 거죠. 더 아래. 왕포천은 더 아래에 더 있다고? 아래, 예. 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표기가 맞다고 하면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네요. 전 대략 같은 이 부근에 있던 포구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감조권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발달한 포구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더 위에 가도 물론 있지만 그 위에 포구들은 이제 주로 나루, 강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나루 기능을 주로 했다면 여기는 이제 바다로 나가서 다른 지역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왕포 여기에 와 있는데 부여에 보면 여기 왕지진이 이제 부여 바로 위로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갔던 여기는 이제 청양이고요. 그 다음에 고성진이란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고성진도 무슨 나루인가 했는데 우리 박종봉 선생님 또 이 문제도 해결을 한 방에 해주셨어요. 고성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은 잘 안 쓰는 지명이에요. 부여에서 그 안 쓰는 지명인데 아마 선생님은 나루기 때문에 본 것 같은데 그 3분 유사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금강. 예, 금강이 내려와서 부여쯤에 오면 여기 이 지역이 고성진이 된다. 예, 고성진 하면 이제 이 옛고자에 성자가 살필 성자인데 지금 애매하거든요. 뭐 살피나.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공주를 웅진이라면 웅진이라는 거지. 웅진 나라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웅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뭐 고려 시대에는 이 지역을 뭐 고성진이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그래서 고성진이 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나루터가 아니라 이 백마강 유역 이가 치면 그 천정대라고 하거든요. 이 부여 백마강 가장 위에 부분, 그 낙하강 위에 부분, 이 천정대부터 인천 내려가는 데까지 세도까지 여기를 우리가 백마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백마강 지역을 고성진이라고 했고 그 아래가 인천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또 고다진이라고 했다 이런 기록이 또 조선시대 기록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성진 고다진은 그냥 이 지역의 전체를 부른 이름이 아닌가. 특정한 나루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다진 있어요. 고다진 어디죠? 한자 좀 아시는 우리. 네. 여기에 고다진이 약 있잖아요. 그래서 정봉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의문이 딱 풀리더라고요. 포구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거든요. 고성진이라는 데가. 고다진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명으로 쓰였겠다. 그 말씀이 이제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구량포라든지 또 여기에는 저게 없네요. 저거 뭐죠? 규암진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여러 나루들이 이제 저 밑에까지 낭청진 또 뭐 청포진 저 밑에까지 지금은 다 부여의 영역에 속하죠. 옛날에는 이제 임천이었지만 그래서 석성현에도 이렇게 저포라고 아까 우리 유사님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석성 안에까지 들어와서 포구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밀물대가 되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지류 안쪽으로도 이제
배가 꽤 들어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조권에 있는 여러 포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드레만큼은 이제 왕성 접근도가 떨어지죠. 구드레는 이제 왕성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성왕이 국제항으로 뭐 키우려고 그랬다 이런 또 막 그 현양도 많이 했던데, 그랬던 거에 비하면 여기는 이제 위치적인 중요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부여 읍내로 들어가는, 남쪽에서부터 들어가는 뭐 그런 것이고, 예를 들면 또 밀물이 약한 날, 그런 날 같은 데는 여기가 더 유리했을 거 아니에요. 구들에는 이제 밀물이 좀 더 센 날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면 그런 장점도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이 대왕포가 삼국사기에 무왕이 신료들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 이제 뭐 경치가 좋고 그래서 음주 가물을 즐기고 대왕포라 불렀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쪽으로 나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북쪽으로. 그럼 부여의 북쪽이면 여기 이제 부소산 위쪽, 이쪽 뭐 왕지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근방 어디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도에는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지도에도 다 여기에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지명은 왕포리. 왕포리란 요 마을이 이제 왕포리거든요. 왕포리란 이름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삼국사기가 잘못 기록했든지 방향을, 아니면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지명이 뭐 옮겨졌든가 바뀌었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혹시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명이 바뀌는 경우 이건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오후에 가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수북정, 조룡대, 조룡대, 자온대. 여기 가면 이제 송시현이 쓴 자온대라는 글씨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바위를 자온대라고 하는데, 이 자온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왕흥사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전에 좀 배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앉아 있으면 이 바위가 저절로 따뜻해졌다. 온돌이죠, 온돌. 그래서 왕이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따뜻해지는 돌, 이게 자온대입니다. 그럼 자온대는 왕이 강을 건너기 전에, 배를 타기 전에, 그러면 왕이 여기 있으면 자온대는 이쪽에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자온대가 건너편에 있어요. 그것도 왕흥사는 여기에 있는데 자온대는 여기 있습니다. 왕은 여기 있는데요. 왕흥사로 가려고 했는데 왕흥사로. 그럼 전혀 다른 곳에 있네. 뭐 이건 저기 강 저쪽에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한참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가 자온대가 됐을까? 이 자온대가 기록이 있으니까 아마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그 뭐 선비들이 와서 찾았겠죠. 자온대 멋있는 바위 찾았는데 안 보이잖아. 그 바위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저것이 자온대다 해서. 그럼 송시열의 실수네. 송시열의 실수가 아니라 그 전부터. 그게 자온대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똑같은 게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조룡대 돼 있거든요. 소정방이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유치해야 되는데 자꾸 안개가 끼고 물이 험해서 못 와. 그렇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 성왕 때문이야. 용이 있어서 용이 그 사비성을 지켜주고 있다. 그 소정방이 그래? 그래서 백마를 잡아서 백마를 미끼로 삼아서 용을 팍 잡았다. 그래서 용을 잡아 죽인 것이 주룡대입니다. 용을 납치했다. 그래서 용을 없으니까 이제 그 일기 날씨가 좋아지고 사비성을 점령했다. 근데 주룡대가 여기 위에 있어. 맞아. 사비성 여기에 있고. 그러면 소정방이 여기서 납치하려면 이미 잠이 간 거네. 되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약용이 부에 온 적이 있어요. 정약용이 부에 꼭 아마 오고 싶다. 왔는데 와서 보고서 쓴 글에 말이 안 된다. 왜 조룡대가 북쪽에 있느냐. 근데 이거 조룡대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왕포도 여기 대왕포가 왕이 춤추고 놀고 막 했다. 굉장히 경치가 아름다웠다 하는데 이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느낌이 생길 곳이 없어요. 거기가 뭐 춤추고 놀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예, 그래서 좀 의심이 되는데 지금 지금 저 건너가 장암이에요. 저 교회 보이죠? 교회 왼쪽으로 좀 내려가면 거기에 장암리 요지라고 해서 요지가 뭐냐면 이제 기와를 만드는
공장이 대규모입니다. 백제 기와 이 사비성에서 쓰였던 그 많은 기와들 중에 상당수가 물론 이 안에서도 만들어졌겠지만 이 부여 읍내에도 요지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규모가 작고 저기에는 지금 정암리라게 거기에 요지가 아주 큽니다. 백제 시대에 그 사비성에 쓰인 기와들 대부분 거기서 만들었을 걸 보고 지금 거기에도 뭐 기와 박물관이 하나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요지였으면 큰 공장이니까 추측한데 이 넘어올 때 대항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명은 요게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 지명이라는 것이 꼭 오기일 수도 있지만은 또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좀 엉뚱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우연히. 예. 그래서 이제 조룡대하고 자원대는 그냥 바위를 보고 만든 것 같아요. 나중에 찾다. 이제 세 가지 다 역사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조룡대, 자원대, 대왕포. 대왕포는 왕포천과 연관을 시키면 음. 그건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왕폴이라는 이름도 남아 있고. 예. 그러게요. 자, 어쨌든 재미난 이름이고 또 왕도 이제 지금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이 왕자가 옆에 날일자가 붙는 왕성할 왕자로 바뀌어요. 근데 대동여지도에는 이렇게 임금왕자로 옛날 삼국 사기 그 기록하고 같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한번 잠깐 이것도 그럼 가져온 김에 접어드나요? 네, 접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림이 보여야 된대. 와, 이건 자, 이거는 이제 1916년 조선 총독부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이제 이 지도를 편 이유는 당시에도 배가 드나들었고 강을 이제 수로로 썼기 때문에 요 일제강점기 초기에 그걸 잘 표시해 놨어요. 일본 또 놈들이라고 하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게요. 배를 그려놨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배? 배를 그려놨어, 배를. 자, 잠깐만. 어딨냐. 이제 여기죠? 여기 보여. 그러면 어디 갔어, 이거? 표시가 안 나네? 배 그림 찾는 거예요? 배 그림이 표시가 안 강에 나네.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 그 배야? 요건데 이게 표시 아, 그 배예요? 무슨 사진을 찍었나? 알아? 잘 안 보여가지고 갑자기 논리가 떨어지네요. 자, 자 어쨌든 거 배예요? 요게 배가 아니고 지금 여기인데 여기. 이게 국남지 군사 같은데? 여기 국남지야. 그러니까 이게 왕포천이잖아 이게. 그렇지. 현재 우리 위치가 여기쯤이고 우리가 여기고 왕포천 이리로 열리나가. 여기. 맞아요. 여기가 염창리거든요. 음, 염창리 말 그대로 그냥 소금창고 염창리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창고라는 얘기는 네. 바다에서 배가 네. 큰 배가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염창천이더라고. 여기 또 염창천이라고 표시했대. 밑에는 예. 그래 어쨌든 여기 장암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요 길도 있고 한 거 보면 여기가 포구로 쓰였던 게 맞아요. 일제 강점기엔 적어도 여기 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암나루 또 여기 그 뭐죠? 구들에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 부산 밑으로 넘어가는 요 수로. 그래서 이 수로들이 일제 강점기 지도에는 잘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대종 4년에 이걸 측량을 했어요. 이게 1916년인데 굉장히 일찍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지도를 일본 사람들이 다 만들었는데 만드는 시기가 다 달라요. 동시에 못 만들었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1930년대까지도 만드는데 부여는 굉장히 빨리 만든 축에 듭니다. 도대체 왜 얘들이 부여 지도를 먼저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힌트를 얻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 부여 전체를 말하자면 식민지 동화 정책 그런 거의 수단으로 아주 일찍부터 연구를 시작했더라고요. 점령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조상이 같다. 일선 동조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도 백제와 일본 천황가와 이런 밀접한 관계들이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선후 관계를 빼고 같다는 얘기만 강조하면 요게 식민지 그 식민사관에 잘 부합되는 증거들이 많은 데가 부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아주 일찍부터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지도가. 이 지도가 그러면 부여 지도인데 네. 다른 지역의 지도는 안 여기만 그렇다는 얘기. 이 홍농 지역만? 다른 지역의 지도도 다 있는데 제작 연대가 다르다고. 연대가. 연대가 얘가 굉장히 빠른 축에 든다고. 1916년이면. 다른 데 지도들이 이거보다 더 늦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왜 부여가 뭔가 중요하니까 빨리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중요했을까? 부여가 뭐 다른 식민지 침탈을 하는데 도시를 만든다가 이런 데 유리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 경주도 되게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 일본 애들이. 그다음에 이제 부여도 되게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인물도 관련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빨리 지도를 만들고 이런 이유가 혹시라도 경주도 그렇다면서요. 그럼 혹시 그런 것도 이런 있겠죠. 유물이나 네. 우리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능살리 같은 건 다 독을 당했잖아. 근데 얘들이 여기 좀 재밌는 것은 여기 그 초기에 공주나 이 부여나 네. 여기를 이렇게 그 발굴했다고 했잖아. 도굴했다고 해. 발굴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시작은 발굴이냐 끝은 도굴이 돼버린 건데 교사들이 많아요. 교사들 교사들. 뭔가 아니까. 교사들이 그러니까 와서 우리나라 교사. 아니 일본. 교사. 이 사람들이 와서 도굴을 하고 이제 가져간 뭐야 그 발굴인데 발굴하고 나온 그 결과물들을 숨겨버리니까 숨겨버리니까. 이 결과는 도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 시대에 훼손된 걸로 보는데 사실은 근데 그 전에도 이 무덤에 대한 그 도굴은요. 그 아시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그렇지. 도굴을 막기 위함이었다. 음. 예, 은하랑 마찬가지로 이미 그 시대부터 삼국시대부터 도굴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전에 없을 수도 있다. 일제강점기에 도굴됐다라고 보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때 또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또 도굴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공식 그 이제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조사를 한 보고서에는 이미 도굴이 된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능살리가 이미 도굴이 되고 아주 일부만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그 다음에 기록이 그거예요. 기록이 파봤더니 이미 다 없다. 도굴되고 남은 것이 없었다. 이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록. 근데 걔들이 도굴하고 남은 그 자리, 도굴이 아니 발굴하고 남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발굴하니까 그 또 나온 문적 유물들이 뭔가 있긴 나와요. 했겠지. 이렇게 그렇죠. 나올 게 조금씩 나오거든요. 엑스트라게 가져가진 그러면 뭔 얘기냐면 그 전에 도굴이 된 거지만 급하게 도굴하고 남은 것을 또 가져갔든지 아니면 도굴되지 않은 것을 또 그냥 지들이 가져가면서 않고. 파던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할 수는 없고. 드물죠. 또 뭐 이런 발굴 기술 같은 것도 또 옛날에 비해서 발전을 했으니까 그때 못 발견한 걸 찾아냈을 수도 또 있겠죠. 네, 자, 그 대왕포 자리 정확히 이 자리가 아니고 좀 아래인 걸로 생각되지만 와봤습니다. 이제 국람지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